네, 잠시 하시던 모든 걸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의를 항상 외부로 향하던 것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나를 살펴봅니다. 호흡도 살펴보시고 몸도 살펴보시고 마음도 살펴봅니다. 그렇게 호흡과 몸, 마음,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요? 누가 호흡과 몸, 마음을 살펴보고 있나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살피는 참나의 상태로 잠시 있어 봅니다. 아, 내 호흡이 지금 이렇구나. 몸과 마음이 이렇구나. 알아차리고 호기심을 갖고 더 알아가려 하는 참나 상태로 머무릅니다. 뭔가 나의 몸에서 마음에서 어떤 감각이나 느낌, 생각이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뭔가가 느껴지는 나에게 뭔가를 전해오는 뭔가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 봅니다.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 접촉되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뭘까? 뭘 알려주고 있는 걸까? 어떤 감정 상태, 어떤 감각의 상태인 건가? 가만히 들어보고 알아봅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이것이 뭔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다만 모를 뿐, 그저 들어보고 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집중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모를 뿐 듣고 알아간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쩌면 내담자에게나 나의 가족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뭔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방식으로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어젠다 또는 안건으로 대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들어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느껴지는 이것, 아마 IFS는 부분이라고 부를 이것에게 나의 호기심, 그리고 따뜻한 나의 연민 어린 시각을 보냅니다. 그 따뜻한 시선으로 잠시 함께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이, 그리고 지금도 접촉되고 있을 수도 있는 이 부분이 나름의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들어도 보고 알아봅니다. 다른 어느 누구는 모르더라도 나만은 너의 나를 위한 좋은 의도,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가겠다, 들어보겠다라는 마음도 전해봅니다. 자,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항상 참나 상태로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당연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부분들에게 오늘 책을 읽는 동안 잘 기다려달라, 내가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도 전해봅니다. 이제 천천히 여기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제가, 어우, 상담을 말아먹어가지고 드랍이 됐는데요. 제가 어찌나 막 자책하는 부분이 올라오던지,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내 남자를 상처를 줬어. 막 너무 막 자책이 올라와가지고 며칠 동안 힘든데요. 네. 참, 내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참 좋은 의도가 나름 있었지라는 걸 좀 요즘에 느끼고 있어서 제가 하여튼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161페이지 읽어볼까요? 자, 제2부. 이제 앞에서 이론적인 게 끝나고 이제 실질적인 치료가 나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부를 이론적인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읽다가 에이 그러고서 다 덮어버리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자, 이제 2부 치료인데요. 여기는 제가 읽고 뒤부터 이제 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치료. 이 책의 제1부에서 저는 많은 치료 장면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장,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나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는 함께 제공됐던 사례들이 당신의 관심을 끌어서 장차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탐구와 또 전문적인 탐구를 심화시켜 줄 수 있게 됐기를 바랍니다. IFS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시험 삼아 해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는 치료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부에서 이제 실질적인 게 나오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치료의 첫 번째 부분. 저는 파트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파트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뭔가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파트, 저런 파트 얘기할 때, 아, 이게 한국에 진짜 아직 뿌리를 못 내렸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치료의 첫 번째 파트라고 안 하고 첫 번째 부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반가운 느낌이었고요. 자, 이제 8장부터 무대 준비라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보고 있는 이 무대 준비 1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 시도해봅니다까지 먼저 읽어볼 텐데요. 혹시 하태준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준비. 이장과 다음 두 장, 제9장과 10장에서 저는 보호자들이 상황을 지휘하는 치료의 첫 번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11장에서 추방자들이 자유로워지며 치료의 두 번째 부분을 제시합니다. IFS의 기본 절차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선적이고 간단합니다. 먼저 보호자들에게 분리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거절하면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염려사항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침내 보호자들이 우리가 추방된 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면 우리는 치료의 두 번째 부분으로 옮겨가 추방자들을 목격하고 짐을 내려놓습니다. 진행이 직선적이지 않게 될 때 IFC 적용은 예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들이 분리될 의향이 없고 그 이유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에서 치료 시간에 장애물이 발생할 때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보호자들에게 가정적 질문을 던집니다. 유턴을 사용하여 보호자 투사의 방향을 바꾸고 내면 관계를 도모합니다. 보호자들이 분리되어 참자를 만나도록 도전합니다. 장애물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의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임무는 그 이유를 찾아내어 그들의 염려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에게 참자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처 입은 어린 부분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1. 참자하는 부분이 아니다. 2. 추방자들은 나쁘지 않다. 그냥 나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3. 과거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추방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과거를 떠날 수 있다. 당신이 보호자를 돕는 첫 번째 부분에 있든 추방자들을 목격하는 두 번째 부분에 있든 관계없이 당신이 자신들의 부분들을 체크하고 자신의 참자 에너지를 측정한다면 당신은 치료사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은 얼마나 널찍합니까? 혹은 복잡합니까? 당신은 편안함과 광활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혐오감 또는 내면에서 두려움과 고속의 느낌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각이 감지되면 잠시 멈추고 알아봅니다. 당신의 부분들 중 하나가 이 내담자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요? 그 부분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 시스템을 탐구하기 좋은 지점입니다. 나중에 되돌아와 고통받은 부분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다음 시간에는 당신이 이끌어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면에서 들어가 당신의 보호자들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상자가 설명된
단계를 따르도록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처방자를 찾아 돕도록 합니다. 보호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장에서 회계의 흐름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고 다시 시도해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두 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어, 이 IRPS 치료가 시스템적인 치료이잖아요. 그래서 추방자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추방자라는 부분이 있고, 추방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호자 작업을 먼저 한다. 그래서 보호자 작업을 먼저 하고, 보호자가 허락을 해줘야 추방자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대 준비 첫 번째 165페이지 내용에서 첫 번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보호자 작업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8장, 9장, 10장까지 보호자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자, 근데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사실 IFS 치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호자들한테 분리되도록 요청하고 그래서 분리가 되면 작업을 하는 거고 분리가 안 되면 작업을 못 하니까 왜 분리가 안 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고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밀당을 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죠. 그걸 무슨 팔이라고 한다? 네 글자. 그렇죠. 주인석 선생님. 희망팔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염려사항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계속 희망팔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에 추방자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IFS 치료가 사실. 그러니까 컨셉도 간단하고 방식도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호자들이 쉽게 허락을 안 해주고 보호자들이 계속 막고 서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1년 내내 보호자 작업만 하다 그냥 종결된 사례도 있거든요. 절대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칠 지경인 거죠. 거의 뭐 4, 50번 만났는데 계속 보호자 작업만 하고 심지어는 저는 3년 내내 보호자 작업만 한 내담자도 있어요. 미국인 내담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장애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마사스위지는 아니다. IFS 적용이 예술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묘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호자들이 분리될 의향도 없어. 절대로 안 비켜줘. 그리고 이유도 말하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장애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상담자로서, 아, 나는 꽝이야.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게 바로 맨 마지막 줄인데요. 장애물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다.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willingness지 will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비켜주고 안 비켜주고는 의향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담자가 능력이 없다, 상담자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의향을 보이지 않는가? 왜 보호자가 의향을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의향 보이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서 염려하고 있는 걸 계속 들어주고 설득하고 무슨 팔이를 한다? 희망팔이를 한다. 어떤 게 희망이 될 건지를 계속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담자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담자가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당신한테 내가 돈을 주고 상담을 받느니
내가 그냥 약 먹고 말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제 드랍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염려하고 있는 게 뭘까? 그 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났고 염려하는 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것,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들이 뭔가 투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켜주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불안해하고 반대할 수도 있고 투사를 할 수도 있고 비켜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가정적 질문을 던지거나 유턴을 해서 투사를 바꾸도록 하거나 또는 분리되도록 하거나 그 다음 페이지 참자가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우리들 자신도 부분에 섞이기가 쉽잖아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진짜 입을 내가 진짜 뭐 이런 자책하는 부분 또는 좌절하는 부분 뭐 또는 뭐 별별 부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부분을 체크하고 계속 이제 참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스를 좀 읽어볼까요?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 박스 부분을 읽어볼 텐데 혹시 김경옥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IFS 치료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표준 절차. 당신 자신의 보호적인 부분들에 대해 여기 기술된 절차를 따릅니다. 이것은 IFS 치료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으로 연습하면 당신이 수치감 불어넣기, 수치심 및 죄책감에 대한 단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반적인 의사결정 지점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표적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보호자인지 확인합니다. 그 부분이 보호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묻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추방자이므로 기다리라 하고 당신이 가능할 때 되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대답을 거부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호자입니다. 어떤 경우든 보호자를 찾아 인터뷰를 합니다. 일단 당신이 보호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을 묘사합니다. 당신은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듭니까? 등장하는 모든 사후 반응형 보호자들은 긴장을 풀도록 도와줍니다. 표적 부분을 향하여 호기심, 친절함 또는 국률의 마음 같은 것을 느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누구를 보호합니까? 누구와 의견을 달리합니까? 그 일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그 부분이 또 다른 보호자의 행동을 두려워한다면 그 갈등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취약성을 언급하면 그 추방자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편들지 않고 보호자 양극성의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보호자 양극성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참자아와 함께 양쪽 부분들 또는 부분들의 팀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당신이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 공중에 떠 있지 않도록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부분들을 묘사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묻고 그 부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당신은
누구와 의견을 달리합니까? 만약 당신이 이 일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다음 테이블의 반대쪽에 있는 부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보호하는 부분, 같은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당신이 그 상처받은 부분을 돌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일단 보호자들이 동의하면 치료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보호자들에서 추방자들로 작업이 전환되는 제11장으로 건너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메모를 한 후 나중에 이 추방자를 돕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본인한테 직접 해보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내 자신에게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담자한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어쨌든 한 부분을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내담자한테 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 아, 당신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내담자가 막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내담자한테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남편한테 화가 났다. 또는 뭐 아이한테, 또는 아이가 뭐 어떤 부분이든 한 부분을 정해서 그걸 보호자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167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보호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물어보면 돼요. 너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니? 어떤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서 네가 보호하는 거니?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호한다라고 하면 보호자인 거고, 아니, 나 그런 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냥 추방자인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묻기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보호자를 느껴서 우리가 묘사해 본다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어, 부분을 사람 대하듯이 소인격제처럼 구체화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더 쉽게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나타날 때는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크기는 얼마만 하고 표면은 어떻고 뭐 냄새가 나진 않는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묘사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화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부분을 향해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건 왜 이런 것을 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인지, 내가 무슨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인가요? 참나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참나로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부분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이나 친절함이나 긍휼의 마음 같은 참나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부분이 또 섞여 있는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래서 모든 어떤 다른 보호자들이 또 반응을 해서 나타난다면 그래서 사후 반응형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장을 풀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 참나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누구를 보호하고 있냐? 혹시 너와 의견을 달리하는 양극화된 부분이 있냐? 너의 두려움은 뭐냐? 이거 IFS에서 저희가 6F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만나고 접촉하고 더 알아가고 부분과 친해지고 부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알아가고 그런 단계를 지금 풀어서 쓴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그냥 6F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의 행동을 두려워한다면
뭔가 양극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중재를 해주겠다라고 희망을 주고 뭔가 취약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취약한 부분 추방자도 도와주겠다고 또 희망도 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 표준 절차라는 게 별거 없어요. IFS 치료의 6F를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편들지 않고 양쪽의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가 양극화가 되어져 있거나 여러 부분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컨퍼런스 테이블 기법이라는 걸 그냥 써라. 그래서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봐라.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168페이지 이제 사례를 좀 읽어볼까요? 자,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알미라하고 치료사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치료자를 좀 맡아보겠습니다. 혹시 알미라를 항상 심신은 선생님께서 참 재밌게 읽어주시는데, 심신희 선생님, 알미라를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앞에 내용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치료 시작부터 수치감 불어넣기, 수치심, 죄책감에 귀를 기울인다. 내담자가 말할 때 첫 번째 회기든 다음 회기든 상관없이 수치감을 불어넣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책감을 느낍니까? 만약 그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들의 죄책감은 적응적입니까? 아니면 부적응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이러한 모든 옵션의 A입니다. 수치감 불어넣기. 스스로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내담자. 알미라는 18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치료 회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뚱뚱한지 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체중이 2.5kg이 줄었어요. 보이세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고 치료사는 보호하지 않는 방관자 또는 적극적인 판사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내담자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뚱뚱한지 보세요. 보이세요? 아, 당신한테는 제 앞에서 자신을 비판하면서 저에게 코멘트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군요. 여기서 저의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제가 이 비판하는 부분을 반박한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음, 아마 저는 당신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저는 당신이 친절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딴 게 또 있나요? 알미라가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세요? 슬퍼요. 좋아요. 다른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당신은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게 될까요? 저 여자는 내가 역겹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면서도 왜 누군가에게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렇군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아마 적어도 이 초여사는 정직할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내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또 새 치료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세요? 생각한다. 혼란스러워요. 좋아요. 이번엔 또 다른 옵션이 있나 한번 보죠. 제가 비판자를 반박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제가 비판자 이 부분의 말에 동의한다면요? 아마 저는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화가 나서 다음 주에는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잠시 멈춘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정말로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어,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알미라 씨 안에 많군요. 네,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불쌍해요. 아마 그 부분은 그냥 제 여동생과 다른 아이들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좀 원하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이 뭘 원하고 있나요? 꺼내주고 싶어 해요.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제 자신을 비판하는 것부터요. 그래요. 그렇게 비판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판하는 부분과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묘하죠, 선생님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러니까 지금, 어, 내담자 안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부분을 뭔가 편드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담자가 촉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드랍이 되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이렇게 뭔가 편들어 달라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걸 편들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상담자가 여러 옵션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담자한테 그런 여러 옵션에 따른 어떤 부분이 나타날 건지를 지금 인식을 시키는 과정,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부분이 여동생과 다른 아이들이 이 알미라라는 내담자한테 비난하는 걸 그냥 따라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을 인식하고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170페이지 이번에는 에릭의 비판자랑 치료사인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치료자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에릭을 주인석 선생님께서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쪽과 그 171페이지 하단을 읽어주시고 에릭을 좀 맡아주시고요. 에릭이 아니라 에릭의 비판자네요. 네네. 네.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내담자. 치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내담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릭은 18살이며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적분학반에 이런 바보가 있어요. 알미라처럼 에릭은 치료사가 보호하지 않는 방관자나 대리 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학반에 이런 바보가 있는데 정말 저를 많이 괴롭혀요. 그는 이 반에서, 그는 이 반에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당신은 그 반 친구를 바보다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부분이 관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난하는 대답으로 나는 비판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고 결론 짓는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좀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이,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당신을 괴롭히나요? 걔는 멍청이에요. 그렇군요. 그 친구가 미적분학의 개념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걔가 힘들어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군요. 당신한테는 그게 무엇이 그렇게 나쁜가요? 어, 그렇게 하는 게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걔는 불쌍하고 힘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불쌍하고 힘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그렇게 힘없으면 벌레처럼 밟힐 거잖아요. 그렇군요. 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누구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건가요? 역자주? 치료사는 네,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네요. 역자주. 치료사는 에릭의 비판자가 자신의 추방자와 미적분학반의 바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에릭의 비판자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죠. 너가 누구를 보호하느냐.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를 좀 알아내려는 거죠. 한참 있다가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화난 형과 쥐가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작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에릭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겠다고 말했었거든요. 아, 그랬었네요. 저는 당신이 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래요. 당신이 부분이 아닌 에릭을 만나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래요. 좀 그걸 해볼 생각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요. 네, 그 하단을 좀 읽어주실래요, 선생님?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당신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소리가 들린다면 수치감을 불어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판자가 수치감을 내부적으로 불어넣고 있든지 외부적으로 불어넣고 있든지 간에 그 부분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염려 사항이며 우리는 그 부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네, 하영, 지금 네, 불어넣기랑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 불어넣는 이 두 내담자를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수치감이라는 게 이 단어가 이렇게 확실히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내담자가 항상 와서 하는 말들이 사실은 수치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뭐 무슨 가족하고 문제가 있거나 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뭔가 외부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막 욕을 하거나 음, 비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거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네, 네. 이제 상담을 하면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사실 자칫 잘못하면 뭔가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안에 똑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하고 이제 조율되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구나, 쉽게 뭔가 유턴 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저번에
앞서 있던 책보다 오늘 챕터가 좀 더 되게 쉽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짧게 쉽게 돼 있어가지고 음, 뭐,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읽고 있었어요. 왜냐면 편을 들어주게 되거나, 이야기를 뭔가 판사처럼, 이렇고 저렇고 자꾸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말려들게 되는 거였는데, 유턴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또 수치감 불어넣기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네요. 음,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스스로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면 너가 어떨까? 라는 가정적 질문을 던지는 예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축어록이.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에릭의 경우가 뉴턴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내면의 관계로 자꾸 들어가도록 하는 그 예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미적분한 시간에 자꾸 질문을 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그 친구한테 지금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내 안에 뭐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럴까? 자신 안으로 돌리게 하는 유턴을 지금 하게 만드는 좀 그런 사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유턴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게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이러면 너는 어떨 것 같냐. 자꾸 자신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게 유턴인 거죠.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영쌤은 와, 더 쉬운 것 같다. 이게 잘 적응하는데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에릭이 벌레처럼 좀 궁금한 건데, 벌레처럼 밟힐 거잖아요 하고 치료사가 당신은 누구를 보호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참 애매하죠, 선생님. 네, 갑자기 이게 딱 나와서, 이게 IFS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받았던 내담자면 이해를 할 텐데, 일반 내담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만약에 그냥 일반 상담으로 한다면 어떻게 좀 말을 풀어서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왜냐면 좋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네, 제가, 맞아요. 왜냐면 이 똑같은 내담자를 제가 만났었거든요, 얼마 네. 전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온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 우리하고 달라요, 사실. 그래서 자꾸 우리 걸로 바꾸려는 의도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듣기 싫다,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저는 영어로 상담을 할 때도 있는데 미국인 내담자들은 영어로 하면 이걸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남편이 미국인이니까 남편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있냐, 프로텍티브 그런 느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아들이는 보호한다는 느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보호자가 추방자를 보호한다는 것도 우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의 보호한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에서 보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요런 경험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보호자가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를 어떻게 해야지만 알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만 당신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추방자를 거기에서 찾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쉬울까? 어떻게들 하시나요? 유경 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호자 추방자 작업하시잖아요. 이게, 아, 이게 저도 이 누구를 보호하나요 할 때 이게 되게 이런 질문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뭐 하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한국 사람한테 하면 되게 장애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조금 이벌레처럼 밝힐 거잖아요.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거고, 벌레처럼 흰다고 하면 뭐가 좀 염려가 되세요? 라든지, 이게 조금 자기 내면에서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게 내담자가 조금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뭐 보호한다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내담자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여전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인석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IFS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그 부부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 음, 네, 지금 내담자가 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담자가 있으면 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추방자를 찾을 수가 있을까? 이 내담자는 이미 IF 상담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보통은 음, 음, 이제 보호자의 두려움을 탐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방자가 나오게끔 해서 저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음. 직접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하면은 처음 내담자들은 되게 찾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슈퍼바이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라고 배우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희 미국인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예요. 저희 슈퍼바이저는 이제 폴킨터인데요. 이렇게 인지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대신, 거기에 뭔가, 이 부분이, 보호해야지만 될 상처받은 부분이 있나요? 어떤 상처받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글쎄요. 또 한국어와 영어와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또 각자의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직접 접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부분에 어떤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라는 걸 파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점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찾아지는 게 누가 많이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기도 한 거죠. 다른 분들도 여기에 IFS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박경숙 선생님도 계시고, 박형숙 선생님, 하영 선생님,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하우를 좀 나눠주세요. 하고 계신 분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경숙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저 지금이 이제 제가 중독 사례를 정말 IFS 이렇게 전적으로 제가 지금 30회기에서 와, 13회기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슈바님 이 좋은 거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많이 도움은 되고요. 지금 이 책에서처럼 네, 이런 질문은 한국 정서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벌레처럼 밟힐 거잖아요 했을 때 치료사가 당신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요런 부분은 내담자도 생뚱맞고 저희도 입에 붙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벌레처럼 밟힐 거잖아요 할 때 이 에릭의 비판자 부분을 조금 물어주고 조금 더, 그래서 밟힌다는 게 어떤 건가? 이 음, 부분을
조금 더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치료사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나요? 보다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 이렇게 밟히면 그래서 여기서보다는 정반대의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보호한다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밟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는 건가?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윤유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에 한 부분보다 저는 여기에 서너 개 정도의 그 주고받고 핑퐁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고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언어도 그렇고 그 쓰는 어떤 문장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국의 정서에 진짜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맞죠, 박경숙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다 저기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파트 부분, 뭐 네, 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설명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해석 부분이 틀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조금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대로 파트라고 써요. 음, 그래야 더 와닿아 하시고 네,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저기 이 지금 30회기는 네, 파이어 파이터 이런 단어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음, 이분은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서 네, 본인이 또 이게 중독이라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IFS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음, 이런 가족 안에 내 내부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파트가 네, 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종 목적은 당신의 셀프를 살리는 거예요. 네, 당신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저의 최종 치료 목표입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추방자 부분도 설명을 하나씩 당신 안에 지금 이 중독이 이게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마라. 당신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뭐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술 마시는 게 당신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 자살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를 해석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드물기는 하죠. 근데 해석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이걸로 표현을 해서 음, 어 그래서 우리 손 슈바님 그 IF 한국적인 카드 만들어내신 거 그 도움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그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치료다 보니까 한국화하는 작업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셀프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쪽에 이제 IFS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 분이 톰 홈즈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셀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슬람에서 셀프에 해당하는 어떤 용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로 그냥 얘기를 하신대요. 이게 이슬람에서는 이 셀프라는 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용어로 들린대요. 그래서 셀프라는 말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셀프라고 부르는 거나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한국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용어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나. 여기서 쓰는 어떤 용어나 어떤 문장이나 방식이나 결국은 한국적인 걸로 다 우리가 조금 맞춰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내담자마다 또 다르게 또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경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걸 몇 단계 더 필요하지 않냐. 박경수 선생님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재밌지요, 선생님들?
배울 건 배우고 또 바꿀 건 바꾸고 우리 걸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IFS가 모든 내담자들에게 뭐 무슨 마법의 지팡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탁월한 치료이긴 하지만 적용하는데도 약간 우리가 더 한국적으로 맞추는 것도 필요할 거고, 내담자마다도 또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내담자는 또 인지행동적인 접근이 때로는 가끔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정신력동이든 다른 치료 기법도 같이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우리 끝내기 전에 나는 그래도 꼭 이건 얘기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실까요? 한 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그 말씀 들으면서 여기 벌레처럼 밟힐 거잖아요. 할 때 반응을 상담사의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방식에 따라 가지고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플래시 아웃에 가까운 그런 개념처럼 이 벌레처럼 밟힐 거예요 하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밟힌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담자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누고 이러면 내담자의 감정적인 접촉이 훨씬 실감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길이 한 갈래로만 간 게 아니고 뭐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잡으면 된다고. 어쨌든 이 내담자가 내가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불쌍하고 힘이 없고 저렇게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쟤한테 자꾸 뭔가 쪽팔리는구나. 내 안에 그렇게 멍청이라고 느끼는 뭔가가 있구나. 그것만 느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번에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내담자 어떻게 하는지 개입하는 방식을 좀 같이 읽으면서 거장의 노하우를 좀 컨닝을 해보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